한 주간의 빅 이슈를 모아 낱낱이 파헤치는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의 김석진입니다. 봄 기운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산에 생태공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자연 속 힐링 공간인 생태공원이 요즘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할 기자 소개합니다. 김민정 기자 그리고 장동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아주 전국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죠. 예, 그 사건으로 지금 국민들 아직까지 그 여파가 계속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소식들은 저희들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해야 할 생태공원, 정확하게 이 생태공원 어디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시 낙동강 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태공원이 삼락, 화명, 대저, 맥도 등 5개 정도 생태공원이 되는데요. 그 일대를 관리본부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생태공원에 이제 저번에 이제 취재를 하신 부분이 오늘 얘기를 나눌 주제이기도 한데 이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파크 골프장이 있다고 하면서요. 거기 파크 골프 저도 이렇게 좀 그라운드 골프다 무슨 골프가 많아가지고 파크 골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예전에 어르신분들 많이 하던 그 게이트볼을 생각을 했는데 비슷한 건지 모르겠네요. 게이트볼하고는 조금 또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잔디밭에서 하는 일반적인 그 골프, 그러니까 출발 지점에서 홀을 향해서 차례대로 순서대로 홀에 골을 넣는 형식으로 해서 보통 골프하고 좀 하는 그 경기 방식은 비슷한데요. 근데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하고, 그러니까 18홀 기준으로 해서 넓이나 이건 규모는 좀 축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삼락공원에 하고 그다음에 함영 생태공원에 주로 파크 골프장과 그라운드 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장도 있네요. 조성돼 있습니다. 일반 골프채하고 골프공 똑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좀 다른. 그것도 좀 다르고. 또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좀 여가선용 입장에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게이트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생활체육 그러니까 스포츠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특히 그 강변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원에는 그런 것들을 시내뿐만 아니라 시외에서 즐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한 번씩 가보면 낮에 취재 때문이라든지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제 하다 보면 정말 그 어린이서부터 유치원생들부터 노인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한 번씩 지나가는 겸 산책 겸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날씨가 좋을 때는 소풍으로 나오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또 중장년층이라든지 청년층은 야구 동호회에서 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그 주말에 경기장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낮에도 이렇게 좀 시간을 내서 오시는 분들도 팀을 꾸려서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축구 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래요. 또 그렇게 오시면 굉장히 좀 다양했습니다. 진짜 소풍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축구, 야구 거기다가 이제 골프까지 이런 것까지. 근데 그래 정말 그 취재하시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이 파크 골프장. 저도 이제 생활 스포츠로 어르신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한다는 파크 골프장이 너무 불편하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한번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보니까 평균 이용객이 한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팀별로 해서 그 파크 골프장에서 운동을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봤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렇게 말뚝으로 박아 놓은 기둥이나 이런 게 거의 그냥 그 나무도막에 그냥 하얀색 페인트를 좀 칠해서 꼽아놓고 그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임시적으로 좀 공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이제 둘러 쳤는데 문제는 저도 깜짝 놀란 게 왜 이 시설을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을까 하고 낙동강 관리본부를 찾아서 한번 문의를 했더니 이게 어처구니 없게도 시설은 조성은 했는데 아직 허가가 안 나서 이 관련한 추가적인 그라운드 골프장에 대한 시설을 보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해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설은 또 제대로 된 허가 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지금 만들어진 거는 언제쯤인 건가요? 만들어진 거는 한 2, 3년 정도 돼서 삼락 같은 경우에는 정비가 잘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허가를 받으려고 이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시설 운영을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허가가 안 됐어요. 환경부에서 이 골프라는 게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파크 골프가 아닌 뭐 다른 일반 골프하고 약간 그런 이름 개념이 골프라는 그런 글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리고 잔디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돼서 잔디하면 또 뭐 제초제나 이런 약을 쳐야 되는 이런 환경 쪽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허가를 불허하겠다 협의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이게 몇 년째 그냥 협의만 되고 있고 아직 정확하게 이런 시설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뭐 다른 경우겠지만은 뭐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뭐 자기들 임의로 뭐 시설을 그렇게 설치를 하는 하고 경우도, 한 뒤에 뭐 허가를 뭐 거기서 허가를 안 해줘서 그거를 철거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관에서 하라고? 만들어 주고 이용을 시킨 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다시 뭐 허가가 안 나서 그 뒤로는 아무것도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워낙에 많은 동호인들이 와서 하루에도 100명이 넘는 동호인들이 그렇네요. 이용을 하니까 이게 중단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제가 보니 그렇다고 이거 허가를 환경부에서 내줄 것 같지도 않으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용을 하니까 시설을 좀 보충을 좀 해달라 보강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협회 차원에서 이게 좀 알아서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뉘앙스의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게 저도 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게 혹시 그러면 그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런 건 아니고 하천변에 이렇게 하는 건 환경부에서 잔디나 한다고요? 이런 거를 심지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 이게 그 낙동강 하천변에 잔디를 심었을 원래, 경우에는 뭐 제초제나 그런 여러 가지를 그렇죠. 쳐야 농약을 되는 써야 하는 관리에 관리할 따른 때는. 그런 환경 훼손에 이- 수반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적으로 또 관리를 하고 허가를 받고 아니면은 점검을 받고 해야 되는데 낙동강 관리본부에서 그거를 해내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 파크 골프장에 나가 보니까 그 잔디는 거의 관리는 안 된 상태에서 여기저기 그냥 많이 훼손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면서도 좀 민원 제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공간을 조성을 해놓고 뭐 조성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뭐 이미 그냥 만들기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허가가 안 나서 더 이상 관리를 못 하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일단 이미 만들어 놨는데 그럼 허가를 내게끔 하려는 좀 노력이나 뭐 이런 거는 좀 없나요? 일단은 환경부와 협의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찾아가서 방문도 하고 했는데 이게 조율이 잘 안 되다 보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용 시설을 못하게끔 하기에는 또 너무 많은 또 반대가 있으니 그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골프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야구장도 그렇고 축구장도 그렇고 그 주변에 지금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미 네. 그 조성이 다 되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거기가 원래 뭐 이렇게 갈대라든지 이런 뭐 수상 식물들이 그러니까 정말 그 환경에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를 주지 않게끔 돼 있던 것도 아니고 그 말 그대로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흙만 이렇게 있는 곳에 잔디를 심어가지고 조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굳이 골프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지난 정권이지만 거기서도 뭐 이렇게 좀 대중화하고 한다고 지자체 단체장들도 막 골프 치러 가고 대회도 막 만들고 뭐 그럴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럼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뭐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면서 하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겠네요. 그렇죠. 지금 파크 골프 협회 차원에서 회원들이 내는 그런 뭐 회비로. 그런 회비나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시설, 임시 방편으로 좀 불편한 것을 수선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왕이면 시설을 조금 제대로 그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기에선 정작 허가 시설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 시설 거기에 따른 시설을
보강해주기에는 좀 힘들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또 이걸 나중에 이제 시설을 또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시설 지원을 하는 비용은 세금일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면 당연히 또 유료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특정 단체에서 이걸 만들어줘서 관리를 했다는 이유로 또 독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아마 그런 문제도 좀 향후에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뭐 축구장, 야구장 이런 곳에도 좀 문제가 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지금 있다고. 야구장이 3월 8일 기준, 3월 9일부로 예. 해서 또 이용시설 요금을 한 340% 이상을 지금 하겠다고 공지를 해서 사회인 야구단체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좀 반발의 기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면은 평일 사용료가 한 4시간 기준으로 해서 6,000원이었는데 3월 9일 이후로는 평일 3시간 기준으로 2만 원. 토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9,000원에서 그 3월 9일 이후로는 3만 원, 그러니까 시간당 10,000원 정도 책정을 하는 걸로 금액을 인상을 하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뭐 다른 곳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이게 비싼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걸 이용을 안 해본 사람으로서 또 야구를 이렇게 현장에서 안 해본 사람으로서는 1시간에 10,000원 꼴이면은 이게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한 340% 정도를 혼자 하는 인상했으니. 경기도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올리는 근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낙동강 관리본부 측에서 이런 야구장 시설뿐만이 아니고 지금 기존의 자전거 이용이라든지 이것도 민간 위탁으로 돌려서 다 유료화를 지금 시행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그 무료 자전거 이용하는 네, 거. 무료 자전거도 이용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 무료 자전거도 3월 달 이후로 또 수의 계약은 아니지만 적합한 운영업체를 맡겨서 그러니까 자전거뿐만이 아니고 뭐 이런 레저 시설, 뭐 바이크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해서 유료화를 하겠다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그 낙동강 생태공원 내 그런 시설들을 좀 가격대를 올리면서 아니면 관리를 좀 민간으로 돌리면서 시설 비용을 조금 더 추가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 반발이 보통 크잖아요. 이렇게 민간 위탁을 어떤 시설들을 공공시설들을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민간 위탁으로 한다는 거는 그만큼 관리할 여력이 없다든지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시민들 부담으로 다 돌아가는 거는 뻔하잖아요. 원래 민간 위탁이라는 게 사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운영을 해왔고 또 많은 시민들이 오히려 더 가격이 저렴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한 건데 왜 이렇게 다 유료화하고 이렇게 민간에 위탁을 하려는 거죠? 이게 이용을 이게 유료로 바뀌는 그 과정들을 좀 보면 이게 꼭 이 생태공원이 아니더라도 무슨 뭐 박물관이라든지 뭐 그런 공공기관들의 유료화를 보면 그 무료로 왔을 때 무료로 관람객들이 왔을 때 그 전시물들 또 이 자연 환경들에 대한 그 중요성을 조금 덜 느끼는 것 같다. 어느 정도의 입장료라든지 이 금액이 포함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느끼고 조금 더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렇기는 한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0%처럼 갑자기 큰 금액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이 금액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게 만약에 유료화가 된다고 치면 사람들이 과연 무료로 했을 때만큼은 자전거를 많이 타겠느냐라는 걱정은 좀 들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곳에 자기 자전거를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다른 레저 시설들이 막 계속 생기다 보면 여기가 오히려 그 놀이공원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저는 그 경주 보문단지 같은 경우를 가보면 거기는 정말 그 큰 호수가 있고 뭐 공원처럼 조성이 되어 있는데 구석구석에 뭐 사륜 자동차 같은 그런 바이크 즐길 거리들 막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 자전 사고들도 굉장히 많이 유발을 시키고 또 이게 뭐 돈이 있어야지만 여기에서 놀 수 있구나라는 그런
좀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돼버리지 않을까. 물론 그 수요는 조절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고,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 운영자가 이게 맡아서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결국은 이 위탁 운영자들을 위한 그 수익도 보장이 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은 벌어졌던 건 우리가 경험상 많이 봐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우려가 되고. 예.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관리하는 본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협의를 하겠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시설을 이제 관리를 하는 부분은 어차피 그 본부니까. 그러면 이 비용은 야구장도 그렇고 이 지금 그 파크 골프도 그렇고 낙동강 관리 본부에서 관리하고 또 그 요금도 다 거기서 수익을 다 챙기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는. 근데 왜 그렇게 다들 이렇게 맡기려고 하는지 좀 뭐 혹시 뭐 이용을 인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족구장이나 농구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예약을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파크 골프장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관리가 이게 허가가 안 안 된 돼서? 시설이다 보니 협회 차원에서 그냥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론은 이게 비용 절감 차원이 제일 크지 않을까. 뭐 물론 그런 무료 시설보다 유료 시설로 인해서 이렇게 시설을 훼손을 좀 덜하자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위탁을 맡겨서 그러니까 인건비 관리본부 차원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인건비를 좀 줄이자는 그런 게 좀 사람이 많이 모자라나 보군요. 조금 그런 쪽의 의미가 더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 뭐 이렇게 민간 위탁 아니면은 뭐 좀 수수료를 좀 올린다거나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그런 이제 그 공간이 원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하는 곳이어서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겠다라는 데도 있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울 지자체가 당권에? 예. 낙동강 관리본부가 하기 전에 지자체가 다 관리를 해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해서 공원을 조금 더 컨셉 있게 개발을 하겠다고 또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4대강 사업 이후에 이제 낙동강 관리본부에서 체계를 그냥 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관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지자체로 되돌리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는 뭐 달라고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대신에 이제 관리는 하는데 그만큼 거기도 이제 관리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아마 그때도 부산시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고 또 거기는 그 캠핑장이 있지 않나요? 저도 이제 한번 이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그 올해 초에 이렇게 뭐 AI 때문에 개장을 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도 지금 뭐 좀 얘기가 원래 이게 철새 도래지 때문에 낙동강 생태공원은 한 11월부터 한 2월까지는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오토 캠핑장 같은 경우에 그리고 2월 이후에는 이제 개장을 하려고 그랬죠. 그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1월 초에 그 아시다시피 삼락공원에서 사체가 발견돼서 AI 관련해서 지금도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절반 이상은 통제구역으로서 못 들어가게 하는데 좀 무리하게 개장을 좀 시도를 했다가 3월 달부터 하겠다 하고 원래 그러니까 2월 달까지는 폐장을 하고 2월 이후 3월부터는 공식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그 시점에 그냥 맞춰서 하겠노라 하고 했다가 이게 또 언론이나 다른 쪽에 이게 지금 심각 단계에서 너무 빨리 개장을 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한 개장 며칠 만에 또 다시 폐장을 하겠다 하고 또 이렇게 번복을 하고 했었어요. 예. 그래서 한 200명 정도 3월에 예약했던 사람들이 또 환불하는 소동이 좀 벌어지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해서 좀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는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거기도 사이트에서 사이트에서 한번 예약은 어떻게 하고 저도 들어가셨나요? 제가 그 아는 지인이 거기 미리 이제 예약을 해서 왜냐하면 거기 솔직히 캠핑장 이용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예약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막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200명이나 이렇게 200명 취약을 했다는데 아예 그 땡 하는 순간 들어가면 벌써 이미 캠퍼들이 그냥 쭉 예약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인 따라서 갔는데 거기는 정말 그 낙동강 바로 옆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이트 자체가 이렇게 옆에 주차하기도 좋고 또 이용료도 그렇게 비싼 25,000원인가 뭐 그 정도면은 보통 일반 국립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하고 이렇게 비슷한 수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지 이제 저는 이제 당시 갔을 때 여름 초여름인가 그랬었는데 가을쯤이었는데 모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변이다 그것도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죠. 좀 그걸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왜 그걸 미리 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AI가 지금 아직 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뭐 이슈가 좀 이렇게 좀 가라앉긴 했는데 수면 아래로 가라앉긴 했는데 아직도 그러면 심각 단계로 계속 있는 건가요? 지금도 그 강변 쪽 그 공원 입구 쪽에는 그 하얀 옷을 입으신 분들이 소독 그 장치 앞에서 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항상 맡고 계시고. 어느 정도 어디까지 그러면 출입이 가능하고 지금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파크 골프라든지 야구장, 축구장 이런 쪽은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그쪽은 지금 거의 대부분 시설을 이용을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는 이 삼락 같은 경우에 지금 함영이나 대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예. 있는데 삼락 같은 경우에는 을숙도 통제 구역이 아예 그냥 입구부터 차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 이용도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여기는 을숙도가 가까이 있으니까 아마 그쪽 전체가 철새 보호구역으로 돼 있어서 그래도 조금 화명이나 이쪽은 그러니까 앞쪽으로 위쪽이니까 나온 부분은 상관이 없을 듯하지만 철새 노래지 뒤쪽 편에 쪽으로는, 위치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은 좀 이용이 불편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 그 파크 골프장을 비롯해 가지고 야구장, 축구장 정말 원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셨던 거고 또 계속 이용을 하실 거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 일단은 파크 골프장은 시설 허가를 먼저 득해줘서 그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시설에서 좀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정비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운동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너무 돈보다는 그러니까 공원이 부산에서 또 이 서부산 권역에서 그렇게 많이 실만한 곳이 없으니까 공원에서 좀 가족 단위로 좀 편안하게 좀 무료로 할 수 있는 거는 무료로 좀 해주면서 개방할 수 있는 거는 좀 개방을 해서 좀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제성보다는 그러니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그런 정책이 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정말 그 유료화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분명히 당연히 그만큼의 내가 이용하는 만큼의 돈을 부담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때 그만큼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끔 이렇게 요금을 받는 거고 분명히 이제 하는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이제 하는 건데 뭐 아예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애초부터 그런 계획도 없이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게끔 한다는 거는 그거는 뭔가 좀 이렇게 행정적으로 잘못되었지 않았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바로 고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두 분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마른 나뭇가지에 물이 도굴고 또 입 다물고 있던 꽃망울이 꽃을 토해내리라는 어느 시인의 글처럼 이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갈등을 끝내고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의 시선으로 보다 더 날카롭게 세심하게 쑥쑥 들여다보는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